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양정대 기자?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끊겼습니까? 양정대 기자. 네네. 네네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의 국회 관련 뉴스 짤막하게 정리해도 되죠. 상황들. 오늘은 역사교과서 개정 논란 관련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예. 네. 지금 청와대가 아예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고. 예. 지금 새누리당이 엊그제부터 지금 김무성 대표, 원유철 대표,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토톱이 직접 나서서 색깔론까지 지금 꺼내들면서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역사교과서는 좌파교과서다. 반 대한민국 사관에 근거한 교과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거민정 체제가 당초 이제 국정 체제로 유신시대 때 있다가 이게 거민정 체제로 이 전환이 됐고, 예. 사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자유발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역사라는 게 지금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얘기다라고 전달한 내용들은 사실 하나같이 특정한 이 역사적인 사실 부분을 단 하나의 논리, 하나의 시각으로 이 규정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게 광복절 때만 되면 지금 최근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로 항상 나오는 건국절 얘기, 네. 그리고 이승만 국부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 현대사의 이 굴곡진 역사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을 하겠다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것은 결국 이 친일 역사 왜곡, 그리고 이 유신시대로의 회귀, 이런 비판을 받아도 크게 반발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유신, 친일 잔재, 독재, 회귀, 시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면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이 여야가 이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문제를 두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념 논쟁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내년에 이제 4월 총선이 있고, 그리고 1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념 논쟁으로, 큰 판의 이념 논쟁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은 정부 여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의 큰 흐름을 지금 선거의 주요한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 이런 이념 논쟁을 좀 과도하게
몰아가려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만지작거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이슈가 두어 개 있죠. 레드 컴플렉스 이념 가지고 하면은 고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또 재미도 거기서 제법 봤었고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도 또 그런 걸 한다 이러면 한국 정치는 얼마나 퇴보를 거듭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고델스 이렇게 이제 명명까지 했는데 그 고영주 이 박문진 예. 이사장 문제 예. 사실은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백색 테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 그 공직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그 공직에 있는 장이 집권 가능성이 있는 혹은 수권 정당 중에 하나인 제1야당의 대표를 보고 나는 저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가관인 건 예. 그런데 더 한심한 건 예. 그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제1야당이 보이고 있는 그 대응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어쩌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오늘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도 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답답한 게 사실 이거는 기본을 아주 망각한 네. 이런 거라면 그런 판단이 들면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더군다나 대선 후보까지 지냈었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면 이건 사실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내야죠. 네. 그리고 그 고영주 이사장 거취 문제를 아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듭을 쳐야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문재인을 위한 게 아니고 당을 위하고 야권의 지형, 말씀드렸던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큰 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이 큰 흐름을 지금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막는, 네. 이게 차단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일단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한심하다 못해서 네. 이거는 당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48%의 국민들의 명예 이것도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동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 당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비주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도와주는 거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네. 그걸야말로 정말 망하는 지름 뭐라 그래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소아병적인 그런 태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영주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야당이 이번 참에 아주 매듭을 지어야 사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나갈 수 있는 이념적인 불필요한 이념 논쟁, 색깔론 문제에서 조금 더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선거 앞두고 이념 논쟁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 그거는 속된 말로 힘센 놈이 이기는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절대 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승적으로 진짜로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고영주 이사장 문제는 서둘러서 정말로 단호하게 매듭을 지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큰 논의 거기에서 좀 야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국정교과서 문제의 뿌리가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박문진 국정감사 답변장에서 박문진 이사장의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마치 1950년대 미국 의회에서 메카시가 연설하는 것을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아주 많더라고요. 어제 오늘. 그렇죠. 그것도 예. 지금 이틀 사이로 연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그걸 왜 그냥 두고 보는지 전 그렇죠. 진짜 모르겠어요. 그 조금의 자숙하는 태도도 없이 첫날 그렇게 말을 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혼꾸니형을 내놓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니까 이틀 뒤에 또 한 번 그렇게 기고만장한 것은 국감 장소를 빌어서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그런 거거든요. 국민 전체가 그렇죠. 모독받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확실히 했어야 됐는데 겨우 했던 게 뭐 답변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퇴장했고 그런 정도였잖아요. 이게 퇴장하면 됩니까? 거기서 글쎄 말입니다. 뭐 명패를 집어 던지든지 뭘 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죠. 예. 지금까지 사실 야당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감한다고 해서 특감 관철시킨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9대 국회 들어서. 이게 지금 야당의 현 주소인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치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편들어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나는 저거 안 해, 나 저렇게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있다면 거기는 진짜로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기 이마에다가 네. 나는 소아병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지금 이 국면에 고영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나서면 그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슬렁슬렁하거나 외면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소아병 그 세 글자 말고는 뭐 더 정확한 표현을 찾기 어렵군요. 예, 새누리당은 이제 좀 조용해집니까? 아니면 무대 가오 하나는 안 빠진다는 김무성 대표가 슬슬 꼬리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집니까? 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락 지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나 친박도 참 조금 양보하고 김무성 대표 쪽도 좀 양보해서 지금 조용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일방적으로 꼬리를 내린 거고요. 예. 청와대나 친박계는 더 시끄러워지면 그 화살이 결국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우려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언론이 얘기한 대로 것에 비춰보자면 사실은 좀 뭐 식물 당대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랑 친박계가 전체적인 지금 판을 쥐고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